5월 10일 전전 시장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이거래일 동안에 홈트스테이를 뒤로 하고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요. 오늘 뭐 전체적인 시장의 이슈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우선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무려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야, 이거 미국 고용시장 흔들리는 거 아니야? 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게 됐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흔들린다는 것은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에 관련해서 지금 스위스가 올해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했고, 여기에 스웨덴이 무려 8년 만에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여기에 영국이 오늘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그리고 올 여름에는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는 시사를 했고, 유럽 중앙은행은 6월달에 금리 인하를 사실상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글로벌적으로 지금 금리가 굉장히 다양한 선택을 따라하는 거다. 예전에는 사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이 기축통화국, 그리고 경제 이 원탑 국가에 의해서 금리가 방향성이 결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각자 도생을 하는 그런 전국으로 펼쳐지고 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미국도 당연히 금리 인하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이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으로 흘러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미국이라고 경제가 언제까지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다는 점들. 다만 3거래 연속,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닐 카시카리, 네, 수잔 콜린스. 자, 오늘은 메리 데일리. 네, 인플레이션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하락 추세를 재개해야지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 인사들이 무려 3거래 연속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약간 약속한 것 같아요. 파월 연준 의장이 좀 풀어주고 연준 인사들이 한번 쪼는. 저는 근데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연준 인사들이 야, 우리 이제 금리 인하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방향성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금리 이 전체적인 인하 가능성은 6월은 동결 사실상, 그리고 빠르면 정말 7월인데 또 7월도 이제 동결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9월로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다행히 내년에 금리 인하하는 것보다는 올해 한 차례는 할 수 있다. 이제 한 차례 만족해야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우리 올해 딱 2024년도 1월달만 하더라도 최소 4번 최대 7번 금리 인하 한다 그랬잖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한 번이라도 제발 해주세요 라고 시장이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여유를 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다. 여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반도체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반도체 업종들, 특히 엔비디아는 조정이 난, 이게 개별적인 악재는 아니고 최근에 애플이 반도체 관련해서 신제품을 발표를 했죠. 우리 반도체 AI 반도체 개발하고 있어 발표하게 되면서 엔비디아는 여러분들 뭐 다른 기업들이 인공지능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투자 확대할 때마다 조정이 나옵니다. 라이벌 기업들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정이 나왔는데, 자, 한국 반도체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2년도에는 19%로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은 느는데, 이게 점유율은 느는데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점유율은 확 떨어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왼쪽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2012년부터 2022년 동안의 증가율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2022년부터 2032년까지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의 전망치죠. 왼쪽은 10년 동안의 전망, 10년 동안의 수치, 오른쪽은 앞으로의 전망치, 파란 색깔 좀 짙은 거. 보시면은 미국이 급등을 합니다. 미국 급등. 네, 그리고 중국은 확 줄어들죠. 여기에서 미국의 파이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한국은 소폭 상승한다. 대만도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파이를 다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는 뭐 당연하죠, 여러분들. 미국의 반도체 투자 지원금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반도체 지원금들 막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장을 미국으로 다 가고 있어요. 왜? 미국에 가면은 반도체 세액공제 해주니까 공장 지은 거 거기서 20%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줘. 아니면은 세액공제 해줘. 아니면 우리 이제 반도체 공장 지을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우리 여기 부동산이라든가 너희들 건물 건설 지을 때 이거 은행에다 대출 받으면은 이자 완전히 싸게 해줄게. 그러니까 미국은 빨리 자기네 기업도 더 리셔링, 외국에 있는 기업들은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도 하고 있고, 외국에 있는 정말 글로벌 기업들은 야,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 우리가 지원해줄게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용인에 공장 짓고 있지만은 만약에 한국도
여러분들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아니면은 한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은 지금 대만에 막 지진 많이 나고 있잖아요. 한국에 반도체 공장 많이 지으면은 야 우리 세제 혜택 엄청나게 많이 줄 거면 한국에 공장 안 짓겠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한국에도 공장 지어요. 그러면 지금 지방 소도시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뭐 불경이라든가 저 광주라든가 이런 데도 반도체 공장 하나 들어서면 얼마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겠어요. 미국이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빨리 세액공제도 확대를 해야 되고 반도체 지원이 나와야 돼.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지원금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반도체 공장들이 끌어당겨서 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2020년 이전부터 32년까지 미국의 이 반도체 능력 성장률이 거의 뭐 20%가 올라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200%죠. 그래서 정말 많이 탄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근데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해야죠. 자,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담에서 금투세 꼭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추가적으로 브리핑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정부 쪽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좀 주된 정책이다. 이런 것들은 뭐 나쁘지 않게 시장에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우가 이제 0.85%, 나스닥이 0.27%, S&P 500 0.50%,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마이너스 0.64% 나오는데 최근에 다우가 7거래 연속 상승이 나왔어요. 제가 거듭 강조드립니다. 뭡니까? 가는 놈만 간다. 근데 그 가는 놈들의 교집합이 뭐다? 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으로 가는 놈만 간다.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어제 미용기기 화장품,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좋은 업종들 아니면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업종들이 대부분 이제 조선이라던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그 분쟁으로 인한 좀 반색이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한 번 더 돌겠죠. 또 전선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 더 돌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이 개별적인 종목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골드만삭스에서 자, 미국 대선 결과가 지연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번 대선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딱 투표 끝나고 개표하고 바로 확정돼서 인터뷰하는 게 아니고 미국도 저번에는 선거 끝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연방정부에다가 그 법원에다가 소송 걸었는데 마지막에 판사가 이제 이번 선거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딱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 인터뷰를 했거든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최소 한 2주 이상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누가 지든 누가 이기든 대선 불복은 나올 것이다. 왜냐면은 너무 박빙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정말 박빙이고 미국도 정말 대통령 선거들이 박빙이네. 이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좀 전 세계적으로 너무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4분 5일 돼 있다. 우리나라 이 5천만 명밖에 없는데도 남자 여자 편 가르고 노인과 청년 편 가르고 네, 뭐 영남 호남 편 가르고 경기 그러니까 수도권 비수도권 편 가르고 경기 서울 편 가르고 이 정치인들이 다 이렇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싸우지 말고 주식으로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블룸버그가 요거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자, 중국이 지금 부동산 정책을 예전처럼 무조건 부동산에 퍼준 정책이 아니에요. 이제 핀셋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중국도 이제는 그러면은 파산될 기업들은 파산시켜 살릴 거만 살릴게 라고 하면서 핀셋 정책을 하게 되니까 중국에 있는 투기 자금들이 한국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임대료가 최소 5% 이상 오를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판단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국내 증시에는 그렇게 악재가 좀 될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미국 상장사 자사주 매입이 1분기에 무려 200조 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원래 자사주 매입은 실적 발표 이후에 할 수 있거든요. 이제부터 또 시작할 수 있어요. 자사주 매입을. 어제 골드만삭스가 그랬잖아요. 미국 증시가 5월달 6월달에 좀 이른 서머 랠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바로 자사주 매입이 될 것이다. 미국 기업들은 현금 많이 들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미국 증시는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까지만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큰 이슈 없고, 자, 최근에 SNS 상에서 핫하죠. 여러분들도 뭐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일본이 네이버의 라인이죠. 네, 우리나라의 카카오처럼 SNS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이거를 뺏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뭐 일본도 나쁜 놈이지만은 네이버도 이게 보시면은 개인정보가 무려 2차례 이상, 네, 이게 아마 80만 건이나 50만 건이거든요. 2차례 이상 개인정보가 털렸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통신 3사가 개인정보 다 털렸습니다. 근데도 법원에서 벌금 몇억 끝, 막 4억 5억밖에 안 나오죠. 근데 일본은 요걸 가지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야, 네이버 너희한테
우리나라 일본 국민들 개인정보 맡기니까 계속 중국에서 털리지 않느냐. 이거 우리가 가져가야겠어라고 건수를 준 것도 잘못한 거야. 솔직히 네이버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업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국가 간에 만약 이게 분쟁으로 펼쳐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일본이 억지 부리는 것도 있고 네이버가 잘못한 것도 있고 제 생각에는 그냥 5대5다. 네, 5대5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카카오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일본 같은 경우는 네이버 라인을 유일하게 쓰고 나머지는 이제 페이스북 뭐 그런 것들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기업들의 이제 SNS로 보통 소통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특이한 아시아권에서만 있는 좀 특이한 분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게 지켜보지만은 제 생각에는 반반 잘못이다. 물론 일본이 나쁜 놈이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에도 제가 어제 마감 시황에 올려드렸는데 우리나라 성장률 미쳤거든요 지금. 네, 12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나오고 있고 이번에 경제 성장률 전 세계적으로 인도, 중국 다음입니다. 미국이랑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똑같고 그 정도로 한국 지금 경제가 좋아요. 수출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근데도 너무 이제 주목을 못 받고 있다. 맨날 한국은 경제 안 좋다고 욕하고 있는데 그럼 한국보다 경제 안 좋은 나라들은 대체 얼마나 많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여기서 어느 정도 찬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나라 좀 잘하고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돼요. 인터넷이라든가 뉴스에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뭐 자영업자 어렵습니다. 이런 나오면은 이 마인드셋 자체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도 어차피 나라 망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마인드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우리나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으쌰으쌰가 돼야 되는데 여기 좀 아쉽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들 뭐 이건 좀 여담이지만은 주식을 투자하잖아요. 여러분들 주식을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게 아닌 이상 주식을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들은 뭡니까? 상승론자예요. 주식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상승론자이기 때문에 모든 이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좀 생각이긴 하고요. 자 그리고 증권사에서 코스피가 올해 3,100 간다. 장밋빛 전망하고 미래 콕 집은 종목들 뭡니까 여러분들? 주도업종 반도체, 인터넷, 조선,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네, 바이오는 좀 애매한데.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는 뭐 소프트웨어, 미디어, 2차전지, 화장품. 여러분들 이게 딱 보시면은 약간 이제 소비재 관련 테마주들. 뭡니까 이게? 화장품, 호텔, 레저. 우리 지금 환율 높잖아요. 고환율 수혜주들이 여기서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료, 비처금속, 화장품,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그래서 고환율 관련 테마주들,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 반세액 관련 테마주들이 주요 업종으로 지금 뽑히고 있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어차피 이 종목들이 다 2분기 때 올라갔던 종목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정시 오는 종목들, 애플이 자체 서버칩 인공지능, 서버칩으로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투자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자, 그리고 테슬라가 너무 부진하네요. 지금 또 떨어졌습니다. 어제 에코프로가 10만원이 깨졌죠. 네. 이번에 테슬라가 중국 입력까지 지금 감축한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많이 어려워요. 전기차 업종들이 좀 많이 어렵다. 이 정도까지. 어제 뭐 시간에 강세가 났던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글로벌 27개국에서 애플 탑 매출 10위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전비저 롯데 엔진 머트리얼즈 개별적 이슈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신세계 그룹주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전망이 많이 나왔습니다. KB증권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목표가를 하향했다는 점들, 그리고 나머지 종목도 하나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카카오 게임즈인데 현대차 증권이라고 해버렸어요. 카카오 그룹주들에 대해서도 목표가를 좀 많이 하향했다. 그래서 최근에 신세계 그룹주들, 카카오 그룹주들, 뭐 네이버 다 목표가가 좀 계속적으로 하향되는 모습들 좀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일정이 많이 없어요. ISG 사야 되나요 이거? 국제 슈퍼컴퓨팅 컨퍼런스에 삼성전자가 참가하게 되면서 HBM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삼성전자 신제품에 대해서 공개를 계속적으로 좀 이 컨퍼런스 콜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이제 IR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홍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큰 이슈는 많이 없고 아마 좀 조용하게 금요일이 흘러갈 가능성이 많이 높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옵션 만기로 좀 시장에 조정이 났는데 그 시장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시간에 어제 상승 이제 브라질 시간에 상승 나온 종목들이 곡물 관련 테마주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브라질 홍수 나고 베트남에 가뭄 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이 계속 생기고 있다. 근데 곡물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물론 뭐 1%가 올랐다는 건 올랐을 수도 있지만 곡물 가격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곡물 관련된 업종들은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상승이보다는 제가 좀 조심해야 될 말씀드리는 게, 곡물 관련 테마주들은 유통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높으니까 올라갈 때 수익권 나올 때
후딱후딱 파시는 게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제 바보짓 많이 했는데, 근데 제가 바보짓 한 게 뿐만 아니고 약간 변명을 하자면은, 제가 어제 마감 시장 이런 말씀을 드렸죠.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잘못된다. 그냥 지금은 정말 정말 종목들이 한 5개, 6개 중 6개가 계속 하루하루마다 돌아가. 근데 뽑기를 해야 돼. 20% 정도거든요. 어떤 게 올라갈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급 들어오는 거 오늘 한번 여러분들 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